옛날 밀양 사또가 중년의 아내를 잃었다. 그에게는 단지 첩과 며느리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딸만이 있었다. 딸은 태어난 지 몇 개월 만에 어머니를 잃고 유모 손에서 자라서 유모를 어머니처럼 대했다. 딸은 유모와 별땅에서 살았는데 밀양 사또는 이 딸을 끔찍하게 아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딸과 유모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다. 읍내 마을들을 두루 뒤졌으나 그들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었다. 사또는 놀라서 정신을 잃더니 미쳐버려서 껄껄껄 웃기도 하고 마구 떠들어대다가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녔다. 이에 부득이하게 사또직을 그만두고 서울로 돌아왔는데 그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고 만다. 그런데 그 후 밀양 사또가 된 자들은 부임하는 그날 모두 죽어버리는 것이다. 서너 명이 이렇게 급사를 맞으니 사람들은 모두 밀양 관가를 흉가로 생각해서 밀양 사또 되기를 꺼려했다. 아무리 밀양 사또를 임명하려고 해도 그곳에 가기를 원하는 자가 없자 조정에서는 이 일로 크게 근심을 하였다. 그래서 어느 날 모든 관리와 전직 관리들을 대궐 안으로 불러 지원자를 찾기로 했다. 그때 한 무관이 있었는데 그는 금군으로 오래 근무하다가 무신 겸 선전관을 역임하여 겨우 육품에 올랐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관직을 그만둔 지 20여 년이 된 사람이었다. 나이가 60에 가까웠는데 춥고 배가 고픈 생활을 해왔고 옷 한 벌로 10년이 넘도록 살며 밥도 사나흘에 한 끼를 간신히 먹을 정도였다. 그 탓에 문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명사나 재상들 중 얼굴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 그가 밀양 사또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자기 아내에게 말했다. 내가 지원하고 싶은 마음은 절실한데 죽는 것이 무서워서 차마 갈 수가 없구려. 그러자 아내가 말했다. 죽는 것은 매 한 가지라고 무엇을 두려워하시냐고. 비록 부임하는 날 죽는다고 해도 사또라는 명예는 얻고 죽을 것이고 만약 죽지 않는다면 그 얼마나 좋은 일이냐며 주저하지 말고 지원을 하라고 했다. 무관이 생각해보더니 아내의 말이 맞았다. 그래서 대궐로 나아가 임금님께 아뢰었다. 소신이 비록 재주는 없으나 밀양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임금님이 가상하게 여겨 그날 바로 밀양 사또에 임명했다. 무관은 집에 돌아가 탄식했다. 비록 당신 말을 따라 지원하긴 했지만 난 반드시 죽을 것이오. 난 그래도 사또 자리라도 올라가니 죽어도 한이 없지만 집안 식구들은 어떻게 하겠소? 이제 죽으러 가는데 어찌 슬프지 않겠소? 그러자 부인이 말했다. 이전 사조들이 죽은 것은 모두 그들의 운명일 뿐입니다. 귀신이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비록 여자지만 도움이 될 테니까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아내를 데리고 짐을 챙겨 밀양으로 출발했다. 밀양에 도착하니 부하들이 차례로 인사를 왔다. 하지만 김새를 보아하니 사또가 곧 죽을 것이라 여기는지 공경하는 모습은 하나도 없고 얼굴을 찡그릴 뿐이었다. 게다가 아내까지 데려온 것을 보고는 표정은 더더욱 나빠졌다. 관아에 들어가니 관사꼴이 말이 아니었다. 벽은 허물어져 있고 구들장은 깨져 있어 온통 심란하게 만들 뿐이었다. 황혼 무렵이 되자 관가의 심부름꾼이 사또에게 고하지도 않고 돌아갔다. 관아는 마침내 텅 비어 한 명도 없게 되었다. 부인이 말했다. 오늘 밤은 정말 무서울 것입니다. 서방님께서는 안에 들어가 주무십시오. 제가 남자 옷으로 갈아입고
관사에 앉아서 동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또의 아내는 촛불을 켜고 혼자 앉아 있었다. 밤 12시쯤 되자 갑자기 음기 가득한 바람이 어디에선가 불어와서 촛불이 꺼지고 한기가 뼈에 사무쳤다. 잠시 뒤 방문이 저절로 열리더니 한 처녀가 온몸에 피를 흘리고 머리를 풀어헤친 채 벌거벗은 몸으로 손에 주기를 들고 섬광같이 방으로 돌아왔다. 여기서 주기란 교룡이 그려지고 방울이 달려있는 붉은 깃발을 말하는 것이다. 그 순간 부인은 당황하지도 놀라지도 않으며 말했다. 너는 필시 풀지 못한 원한이 있어서 호소하러 온 것이구나. 내가 너를 위해 원수를 갚아줄 테니 조용히 기다리고 다시는 나타나지 말거라. 그러자 그 처녀는 인사를 하고 나갔다. 부인은 곧바로 안채로 들어가서 사또에게 말했다. 귀신이 조금 전에 왔다 갔으니 이제 두려워하실 게 없습니다. 바깥 관사에서 주무시죠. 사또는 두려웠지만 부인의 모습을 보고 마음을 대담히 먹고 밖에 나가 누웠다.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들지 못했는데 어느덧 동이 터오르자 밖에 인적이 많아지고 말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창밖을 내다보니 아전, 군교, 관노, 통인배들이 멍석과 빈 가마니를 들고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서로 먼저 관사문을 열라며 미루고 있는 것이다. 사또는 의관을 바르게 하고 앉아 창을 열고 말했다.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시끄러운 거? 들고 있는 것들은 다 무엇이더냐? 아전들이 크게 놀라 신선이 내려오신 것이라 여기고 새나 짐승마냥 놀라서 달아났다. 그들은 곧 기러기나 집 오리처럼 줄을 지어 서서 공손히 절을 하는 것이다. 사또는 그제야 어제 자신을 소홀히 대한 이들의 죄를 다스렸다. 이방들을 호령하고 법에 따라 엄하게 다스리니 이방들은 무서워서 감히 소리도 내지 못했다. 그날 밤 일을 마치고 돌아가 부인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물었더니 부인이 모두 말해주었다. 이것은 분명히 어느 사또 딸의 원혼일 것입니다. 분명히 흉악한 놈의 손에 억울하게 죽었을 텐데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모르게 염탐해서 이름이 주기인 사람이 있으면 엄한 형벌로 신문에서 증언을 받아내십시오. 사또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날 아침 이방들의 인사를 받고 우연히 그들의 이름을 살폈는데 본청 집사 중에 주기라는 자가 있었다. 사또는 그 즉시 관청의 형장을 갖추고 그 위험을 떨친 후 주기를 잡아들였고 아무 이유도 없이 주기를 결박하여 큰 칼을 채운 뒤에 형틀에 올려놓으니 온 읍 사람들이 놀랐다. 사또가 주기에게 물었다. 이전 사또의 딸이 어디에 있는지 넌 반드시 알고 있을 터이니 맞기 전에 순순히 부르라. 사또가 부임한 날 죽지 않아 사람들이 모두 신선이라고 부르며 두려워하고 있었으니 감히 속일 수가 있었겠는가. 하물며 이놈은 자신이 큰 죄를 지었으니 사람들이 몰라도 마음속으로는 항상 불행해했었다. 이렇게 잡혀오고 나니 정신이 나가 얼굴이 흙빛으로 변한 터였다. 주기는 감히 숨길 생각도 못하고 전후 사정을 하나하나 상세히 아뢰었다. 이전 사또가 영남루로 행차를 나갔을 때 이놈이 행차를 엿보고 정욕이 들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처녀가 어머니처럼 따르던 유모에게 많은 뇌물을 바쳐내 후원에 있는 내 대나무 누각으로 나오게 했다. 대나무 누각은 몹시 구석진 곳에 있어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다. 그곳은 부녀다들이 종종 달을 보러 나가는 곳이었다. 유모가 재물을 탐내 처녀를 데리고 달을 보러 나갔다.
그놈은 대나무 숲속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갑자기 뛰쳐나와 처녀의 허리를 껴안고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 강간하려고 했다. 그러나 처녀는 울부짖으며 끝내 몸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놈은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칼을 빼서 그 처녀를 찔러 죽였던 것이었다. 또 입을 막기 위해 유모까지 죽이고 담을 넘어가 관가 뒷산에 안매장했던 것이었다. 그리하여 여러 해가 지나도록 이 사건의 진상을 아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증언을 들은 사또는 정식으로 가명에 이 사건을 보고했고 그날로 주기를 때려 죽였다. 처녀의 시체가 묻힌 곳을 파보니 얼굴 색이 살아있는 것 같았고 여기저기 핏자국이 낭자했다. 사또는 의복과 관을 차려 제대로 시신을 수습하고 본가에 연락을 했다. 그리고 시체를 들고 나가 선산 앞에 장례를 지낸 뒤 대나무 누각을 부숴버리고 대나무 숲을 베어버렸다. 그리하여 읍이 드디어 안정을 되찾았고 사또가 신통하다는 칭송이 전국에 떠들썩했다. 이후 사또는 변방의 방어사와 병사, 수사를 옮겨 다니다가 평안도 통제사까지 이르렀다. 어디를 가든 밀양에서의 소문이 함께 따라다녀 명령하지 않아도 부하들이 알아서 일하고 예를 거쳐 편하게 잘 다스렸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경상남도 밀양 영남로에 얽힌 전설로 아랑전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온 사또 딸의 이름이 아랑이고 새로운 부임의 사또는 이상사라고 합니다. 지금도 영남로 밑에는 아랑의 혼백에게 제사 지낸 아랑각이 있고 밀양 아리랑도 이 영남로 비화례로 인해 발생했다고 합니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창도님이 오시는데 인사를 못해.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뻥끗. 아리아리랑 스리스리